임진왜란을 구한 영웅 이순신 장군의 불멸의 해상 전략.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조선을 구원한 불멸의 영웅이자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뛰어난 해상 전략가입니다. 그의 삶과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순신 장군의 불멸의 해상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약 7년간 이어진 동아시아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전쟁으로 조선, 일본, 명나라가 얽힌 복합적인 양상의 국제전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조선에게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황폐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이순신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통해 국가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해상 전략은 단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넘어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조선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선 지략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불굴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순신은 1545년 한성부 건천동, 현재의 서울 중구 인현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관은 덕수 이씨이며 아버지는 이정, 어머니는 변씨입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무관을 배출한 명문가였습니다. 그의 사대조 할아버지는 이변으로 연산군 시절 묵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지냈습니다. 또한 그의 선조 중에는 이증이라는 인물도 있었는데 그는 묵과의 장원 급제하여 무관으로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가문의 배경은 이순신이 무인의 길을 걷는데 자연스러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순신은 총명하고 의지가 굳건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에도 능통했지만 특히 무예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활쏘기와 검술, 말타기 등 무과 시험에 필요한 실력을 꾸준히 연마했습니다. 그는 당시 양반가의 자제들이 주로 문과를 지향했던 것과 달리 무과의 뜻을 두어 무인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이는 그의 강직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성품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도전 끝에 1576년 22살에 응시한 과거 시험에서 낙방하는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32살의 늦은 나이에 무과에 급제하며 비로소 무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과 합격은 단순한 개인의 영달을 넘어 훗날 조선의 운명을 바꿀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무과 급제 후 함경도 동구비보의 권관으로 첫 관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훈련원 봉사, 발포만호, 조산보만호, 전라도, 병마절도사 등 변방의 여러 관직을 거치며 실전 경험과 군사적 지식을 쌓았습니다. 특히 발포만호 시절 상관인 성진의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하여 파직되는 등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진은 병사들의 옷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군수품을 빼돌리는 등 부패한 행위를 일삼았는데 이순신은 이러한 불의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고 이로 인해 파직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직함과 원칙주의는 훗날 그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오직 국가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그는 병사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하급 병사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는 훗날 임진왜란 발발 시 그의 군대가 강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591년 이순신은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조선 수군은 오랜 평화로 인해 해이해져 있었고 훈련 부족과 낙후된 장비 등으로 인해 군사력이 매우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 침략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조선 조정은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일본의 침략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부임 직후부터 다가올 전쟁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먼저 병사들의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해상 전투에 특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푹 돋아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군량미와 무기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힘썼습니다. 군수품 조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변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북선과 판옥선 같은 강력한 전선을 건조하는 일이었습니다. 거북선은 판옥선을 개량하여 만든 돌격선으로 철갑을 씌우고 사방에 총통을 설치하여 적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동시에 강력한 화력으로 적선을 파괴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전투함이었습니다. 판옥선은 조선 수군의 주력 전함으로 넓은 상판에서 병사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전투를 벌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해전에서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이러한 전함들을 대량으로 건조하여 일본 수군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함대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성견지명과 철저한 준비는 훗날 임진왜란 발발 시 육지에서 연전연패하던 조선이 바다에서만큼은 일본군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그 어떤 일본 수군과도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해상 전력으로 거듭났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휘 아래 20만 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조선을 침략하며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본군은 순식간에 부산진과 동래성을 함락하고 파죽지세로 북상하여 불과 한 달여 만에 수도 한성까지 함락시키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연전연패하며 조선의 군사체계가 사실상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전라좌수영과 인근의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에 맞서 연전연승을 거두며 해상권을 장악했습니다.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등 이순신 장군은 출전하는 해전마다 승리를 거두며 일본군의 기세를 꺾었습니다. 이는 일본군의 육상 보급로를 위협하고 조선의 해안 방어를 굳건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이자 이순신 장군의 대표적인 승리로 손꼽히며 세계 해전사에도 길이 빛나는 해전입니다. 1592년 7월 8일 이순신 장군은 거제도 견내량에 집결한 일본 수군을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는 판옥선 몇 척을 미끼로 내세워 일본군을 유인했고 일본군은 조선 수군의 함정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미끼를 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하깃진이라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전술을 활용하여 일본 수군을 대파했습니다. 하깃진은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형태로 함대를 배치하여 적군을 포위하고 집중 공격하는 전술입니다. 좁은 견내량에서 벗어나 넓은 한산도 앞바다에 이르자 이순신 장군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조선 함대를 하깃진 형태로 전개하여 일본 함대를 에워쌌습니다. 거북선은 최선두에 서서 일본 함대의 중앙을 돌파하며 적진을 혼란에 빠뜨렸고 판옥선들은 하깃진의 양날개에서 강력한 화포 공격을 퍼부어 일본 함대를 괴멸시켰습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50여 척의 일본 함선을 격파하고 수천 명의 적군을 수장시키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해전에서 일본 수군 총대장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간신히 도주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면 조선 수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의 승리는 단순히 한 번의 전투 승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일본군의 서해 진출을 저지하고 육상 침략 부대에 대한 해상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전쟁의 흐름을 조선에 유리하게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육지에서 패배를 거듭하며 사기가 저하되었던 조선 백성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이 대첩은 조선이 전국적으로 일본군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다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의 승리 이후에도 이순신 장군은 끊임없이 일본 수군을 격파하며 조선의 바다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는 안골포 해전, 부산포 해전 등 여러 해전에서 연이어 승리하며 일본군의 기세를 꺾었고
조선의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 수군을 피해 남해안 일대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597년 전쟁의 판도가 유리해지려는 순간 이순신 장군은 선조의 오해와 간신들의 모함으로 인해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파직되고 투옥되는 비운을 겪었습니다. 그는 고문을 당하며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의 무고함이 밝혀져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일본군은 다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조선을 재침략하는 정유재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파직과 함께 조선 수군을 이끌게 된 원균은 무리한 출정으로 인해 칠천량 해전에서 일본 수군에게 전멸에 가까운 대패를 당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거의 모든 전함과 병력이 상실되었고 이는 조선에게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육지에서는 명나라 지원군과 함께 싸웠지만 큰 피해를 입었고 바다마저 내어주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선조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순신 장군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시켰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수군 통제사로 복귀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단 12척의 배와 소수의 병력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졌고 재기를 포기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운다면 능히 적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라는 불굴의 의지를 담은 장계를 올리며 백성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용기 이상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승산이 있음을 확신하는 전략가의 해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이순신 장군은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 사이의 명량해협에서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명량해협은 울돌목이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폭이 좁고 조류의 흐름이 매우 거칠고 빠른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10분 활용하여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좁은 해협에 12척의 배를 일렬로 배치하여 일본 수군 130여 척을 유인했습니다. 일본군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수적 우세를 믿고 명량해협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거센 물살과 좁은 해협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일본 함선들은 통제가 어려워 서로 부딪히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혼란을 틈타 집중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며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조선 수군은 강력한 화포 공격과 함께 거북선과 판옥선을 활용하여 일본 함대를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일본군은 혼란 속에서 제대로 된 전술을 펼치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명량대첩은 세계해전사에 길이 남을 전술적 승리이자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지휘 역량과 불굴의 정신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투였습니다. 단 12척의 배로 130여 척에 달하는 일본 수군을 격파한 것은 실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일본군의 서해 진출을 저지하여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을 봉쇄했으며 조선의 보급로를 확보하여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조선의 마지막 남은 수군을 지켜내어 해상권을 유지할 수 있게 했고 백성들에게는 다시 한번 국가를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명량대첩 이후 이순신 장군은 남아있는 전력을 재정비하고 명나라 수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1598년 11월 일본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인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제독진린이 이끄는 연합수군은 퇴각하는 일본군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맹렬하게 추격했습니다.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가 한창이던 중 이순신 장군은 적의 유탄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병사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싸움이 한창이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전사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회와 조카 이완이 그의 죽음을 숨기고 대신 전투를 지휘하여 조선 수군은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의 승리를 확정짓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조선의 가장 위대한 영웅을 잃은 슬픔의 순간이었습니다. 노량해전의 승리로 임진왜란은 사실상 종결되었고 조선은 7년간의 기나긴 전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나라를 위해 헌신했으며 그의 희생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전란 중에도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피난민을 구제하며 농사를 권장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그의 난중일기는 당시에 처절했던 상황과 그의 고뇌,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 그의 위대함을 더욱 잘 보여줍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뛰어난 장군을 넘어 탁월한 전략가이자 리더십의 표본입니다. 그의 해상 전략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그는 지형과 조류 등 자연 환경을 10분 활용하는 천재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울돌목의 좁은 해협과 빠른 조류를 이용한 명량 대첩, 한산도 앞바다의 넓은 공간을 활용한 하객진 전술은 그의 이러한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둘째, 거북선과 판옥선 같은 독창적인 전선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열세에 놓인 전력을 극복했습니다. 거북선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갑선이자 돌격선으로 일본 수군에게 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셋째, 그는 철저한 준비와 병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강한 결속력을 가진 조직을 만들었으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동고동락하며 신뢰를 쌓았고 이는 전투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리더십과 전략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불멸의 해상 전략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의 정신은 우리 민족의 DNA 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위기 앞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우리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의 삶과 업적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후대에도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을 넘어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 그리고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